안녕하세요. 애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할 내용입니다. 구성타당도는 개념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등으로 불리며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그 측정 도구에 의하여 적절히 측정되었는지를 뜻합니다. 타당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즉 정확성의 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성타당도의 검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렴타당도는 집중타당도, 확증타당도라고 불리며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면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도 측정 결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때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같은 개념을 측정하면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측정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렴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면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측정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로 집중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수렴타당도는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수렴타당도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가 우울증 측정 도구와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상적 도구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는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판별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별타당도는 차별타당도, 분류타당도라고 불리는데요. 개념을 살펴보면 판별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이론상 별 관계가 없는 개념을 측정하면 동일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측정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없을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렴타당도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판별타당도는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을 경우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도구를 통해 구분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판별타당도에 대한 예시를 살펴볼까요? 결혼 만족도와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측정하였을 때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야 판별타당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타당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타당도는 측정 도구 간의 관계가 조사자의 예상대로 형성된 정도로 구성 항목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성이 높은 항목들을 요인별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요인 분석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명칭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타당도의 특징으로는 개념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라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그룹으로 나눌 때와 척도의 내부 구조를 밝힐 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관성이 높은 항목끼리 묶었는지 예상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타당도로 확증적 요인 분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해타당도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8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아 존중감 척도로 요인 분석을 실시할 경우 4가지 하위 요인, 즉 학습 자존감, 사회적 자신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적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념인 다특성, 다속성 MTMM입니다. 이 방법은 구성타당도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둘 이상의 특성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특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는 수렴타당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올수록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특성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는 변별타당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때에는 상관계수가 낮게 나올수록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 후 수렴타당도와 편별타당도를 비교하여 어느 쪽의 상관계수가 높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은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 판별 타당도입니다.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이한 척도인 자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결과 상관계수가 낮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니 우울척도는 판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들 양에게 도움이 되며 혹시나 조금 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애들 양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